하지만 조지아주에 있는 정치인들이 IRA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도 33개나 되었고 평균 상승률은 10.4%였습니다. 특히 최근의 상승 흐름은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성공TV의 김석사입니다. 현지 시간 12일 9월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되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연준 의원들은 더 제약적인 정책을 견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동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고 한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의 시장의 어려움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연준이 긴축의 속도를 늦추거나 혹은 금융시장의 요동에 긴축에서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언급도 일부 있었습니다. 경제 전망의 심각한 역효과 위험을 낮추기 위한 목적입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쉽게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의 고강도 통화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물가 지표가 또 한 번 예상을 넘었습니다. 시장 전망치였던 8.4%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미 언론들은 연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가 진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올해 3분기 식품류 등 생활 필수품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9.5% 정도 상승했습니다. 작년보다 가격이 오른 품목도 33개나 되었고 평균 상승률은 10.4%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미 한겨울이나 다름없습니다. 최근 예탁금도 50조 원대를 화해하게 되면서 냉각된 투자 심리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가 재미없어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김석사가 열심히 종목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화요일 영상에서 전기차 관련주로 말씀드렸던 EV 수성입니다. 신사업 확장으로 성장이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이틀 만에 5에서 10% 정도 상승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증시 상황에서도 여러분께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힘든 환경에서도 이렇게 버텨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좌를 보고 웃을 수 있는 종목들로 엄선해서 김석사가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독자분들께서는 매수 매도가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SM클럽을 만들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서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은 영상 소개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시작하는 관심 종목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는 단기 반등의 기운으로 여러분들의 고달프고 괴로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종목들로 선별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시고 지금부터 상승 기운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미국은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태양광, 수소, 탄소 포집 저장 기술 등 청정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이 25일 착공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조지아주 서베너에 있는 전기차 공장은 5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7조 8천억을 투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미국의 IRA 혜택에서 현대차가 제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초기 계획과 달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감도 있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주에 있는 정치인들이 IRA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둘러싸고 이해관계가 이렇게 첨예합니다. 그 이유는 선점해야 하는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증시가 어렵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영역, 기업들이 집중하는 테마를 주시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전기차 관련 종목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주 첫 번째 종목은 아바텍입니다. 아바텍은 MLCC, 즉 적층 세라믹 콘덴서 사업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기차 관련 부품을 만들어 전기차 관련주로도 편입되었습니다. 아바텍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4월 이후로 계속해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14,000원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라인을 닿았을 때마다 계속해서 패턴적으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잘 나타났습니다. 9월 말에도 다시 한번 이 지지 라인을 뒤덮었는데 딛고 나서 앞선 패턴과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이 나왔고 앞선 패턴과 다르게 이번에는 거래량이 아주 충분하게 잘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달 들어서는 앞선 패턴보다 더 좋게 볼 수 있는 점으로 골든 크로스가 나타난 가운데 이번에 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전고점을 캔들의 몸통이 살짝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차트를 조금 길게 보면
지난 5월과 6월에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했었던 현재 시점에 지금 캔들이 닿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항 라인을 넘어선다면 다시 한번 앞선 아주 멋진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 이번에 요 저항 라인을 맞고 떨어진다면 다시 한번 박스권처럼 위아래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미래나노텍입니다. 미래나노텍은 광학 필름 및 재기 반사 필름의 생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미래나노텍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7월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월 달부터도 계속해서 거래량이 잘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을 멈추지 않았는데, 증시가 좋지 않았을 때도 이 21선을 터치하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습니다. 특히 상승 흐름 가운데 앞선 급등주의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바꿔주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했고, 현재는 9월 달에 증시가 많이 좋지 않을 때 크게 좀 빠지긴 했었지만 금세에 다시 한번 이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터치하고 나서는 추세를 돌려 완만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또 한 번 단기 이동 평균선이 모이면서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데, 애석하게도 최근에 캔들이 앞선 고점의 윗꼬리로 맞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래량이 점증하고 있고 지금 밑꼬리로 5일선과 21선을 딛고 있는 것도 좋게 볼 수 있습니다. 매물대가 캔들 밑에 자리한 것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저항 라인을 넘어선다면 또 한번 멋진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차트를 조금 더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그동안 많이 상승했습니다. 지금이 굉장한 고점이기 때문에 고점 부담감이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R&2 테크놀로지입니다. R&2 테크놀로지는 MLC, MCP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R&2 테크놀로지 일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6월과 8월에는 계속해서 행보를 하면서 지루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8월 말에 최저 7,260원을 기록하고 나서는 거래량과 함께 급등했습니다. 이후에 9월 11,650원까지 기록하면서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가 싶었는데 증시가 좋지 않으면서 같이 좀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빠지면서 60일선 장기 이동 평균선을 닫고 나서는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상승 흐름은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만 지난 9월 중순 이후로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9,500원대를 계속해서 윗꼬리로 맞고 떨어지면서 추세를 전환하여 하락하기도 했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이 저항 라인을 뚫고 났을 때도 매물대가 또 한번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체감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및 글로벌 경제 상황이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 넘게 하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미국이 내년에 경기 침체를 맞을 확률이 30% 정도 된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시 역시 어려운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시가 어려워도 돌파구는 있기 마련입니다. 실적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런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에이팩트입니다. 에이팩트는 반도체 제조 관련 테스트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하여 현재 반도체 후공정 중 테스트 외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럼 에이팩트 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지난 7월 완벽하게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이 지지라인 최저 3,770원을 기반으로 계속해서 이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는 거래량과 함께 급등이 나타났고, 이후에 저점을 높여서 행보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9월달 증시가 좋지 않으면서 이 행보했던 라인을 깨고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지지라인까지 내려가지 않고 9월 말 10월 초에 이 높아진 저점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에 따라서 조만간 골든 크로스가 나타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앞선 지지라인으로 받쳐주었고 현재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대략 44,900원대를 지금 캔들의 몸통으로 지금 디들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설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앞선 이 저항 라인 5,400원까지도 아주 무난하게 좋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캔들이 윗꼬리로 121선 장기 이평선을 맞고 떨어졌습니다.
이 장기 이평선이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에서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에이펙트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보다 약 36% 정도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7.2% 증가했고 단기 순이익은 37.4% 증가한 좋은 실적주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나스미디어입니다. 나스미디어는 디스플레이 광고를 중심으로 한 인터넷 및 모바일, IPTV, 디지털 5개 광고 매체 판매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분기 연결기주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3%, 영업이익은 34% 증가했었습니다. 특히 올해 1, 2분기엔 연속해서 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3분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시현하면서 고속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럼 나스미디어 1분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지난 6월과 7월 이렇게 지지라인 저점을 확인하고 나서 쌍바닥을 만들고 나서는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승 흐름 중에 눈에 띄는 점은 하락을 했을 때도 저점을 높이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했다는 점과 상당히 10월달 증시가 좋지 않으면서 많이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 하락분을 만회하고 있는 점, 60일 장기 이평선을 딛고 나서 바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상승 흐름과 함께 거래량도 점증하면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도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개별 종목의 특성과 차트를 볼 때 여러분께서 이번 주에 꼭 알고 있으면 좋을 종목들로 선별했습니다. 이번 종목은 한국정보통신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은 카드 단말기 및 POS 시스템에 설치된 가맹점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밴 시스템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입니다. 애플페이의 국내 서비스 정식 오픈으로 수혜를 예상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럼 한국정보통신 1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행보를 하면서 지루한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지지라인 7,300원대를 설정하면서 계속해서 행보하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을 힘들게 했었는데 8월달 애플페이 이슈와 함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이후로 계속해서 급등했습니다. 하락을 했을 때도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면서 급등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9월달 최고 16,950원까지도 기록했지만 이후에 추세가 꺾이면서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V자 반등의 모습으로 그 하락분을 모두 계속해서 만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도 정배열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것도 좋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고점을 놓고 봤을 때 9월과 10월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14,000원대를 이번에 윗꼬리로 맞고 떨어진 점은 좀 주의를 해야 할 것 같고 매물대도 단기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이 다소 점감하고 있다는 점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데모입니다. 데모는 설립 후 현재까지 32년간 굴삭기 어태치먼트인 유압 브레이커, 퀵 커플러 등을 제조 및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수혜를 예상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차트를 보면 9월달 최저 6,740원을 기록하고 나서는 이후에 계속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지금 급등락이 매우 심한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주식 초보분들께서는 조심해서 접근해서 하셔야 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상승하는 과정에서 골든 크로스가 잘 나타나고 있지만 이동평균선이 굉장히 현란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 중반 이후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으로 볼 수 있는 1,300원대를 윗꼬리로 한번 또 맞고 떨어졌고 지금 매물대가 캔들의 중심부에서 소화되어 나가고 있고 캔들 밑에 이동평균선이 자리한 가운데 거래량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흐름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된다는 이슈가 들어온다면 지금보다 더 좋은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선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와 같은 좋은 흐름으로 12,000원대까지도 한번 신나게 달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CNH입니다. CNH는 지주 사업 및 기타 유가증권 취득 등의 투자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볼 때 한번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면 좋을 종목으로 꼽았습니다. CNH 1봉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6월 최저 1,540원을 기록하고 나서는 저점을 살짝 높여가면서 계속해서 조용히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8월 중반, 8월 정확하게 말 이후로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상승 흐름을 이어왔습니다.
현재 10월 달에도 5일선을 따라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갖고 있는 가운데 증시가 좋지 않을 때도 이 5일선은 몸통으로 잘 딛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2,600원대를 맞고 떨어지는 가운데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모두 좀 깁니다. 따라서 이렇게 증시의 호가 변동이 심한 종목으로 주식 초보분들께서는 매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동평균선이 정별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가운데 매물대도 지금 캔들 밑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면 지금의 이 저항 라인을 뚫어줄 수 있는 기운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차트를 길게 봤을 때도 올해 1분기였던 3월달, 2분기의 시작인 4월달부터 지속되어 온 이 2,600원대의 저항 라인을 맞았을 때 이렇게 크게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부터 주식성공TV를 보신 분들도 5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튜브에서는 제가 종목의 매수가나 매도가를 알려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갖고 만든 서비스가 바로 SMS 클럽입니다. 현 상황에서 시장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뽑아서 단기 수익 매매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증시 일정과 이슈를 접목한 급등 테마주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초보분들, 주식을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따라할 수 있도록 문자를 통해 매수 매도가를 정해드리고 있고 하루에 2번씩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문자를 통해서 유럽 글로벌 시황과 핫 이슈 브리핑까지도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김석사의 SMS 클럽이 궁금하신 분들은 체험 신청에 무료 체험 신청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2주 동안 무료로 문자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험 신청 게시판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신청합니다 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바로 여러분들께서 최대 2주간 무료로 매수와 매도가가 적힌 문자를 오전 오후 받아보실 수 있게 됩니다.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현재 상황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주식성공TV와 SMS 클럽을 잘 활용하신다면 지금의 이 험난한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식을 보는 것이, 주식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김석사가 돕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